최근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비트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열풍을 넘어선 광풍이 불고 있죠.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정말 비트코인 하면은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혹시 교수님께서도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네, 저는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저한테 이게 한번 보라고 해서 몇 개 그냥 신기해서 샀어요. 네. 근데 묻어뒀더니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때 몇 개를 사셨으면 지금 엄청 올랐을 네, 텐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네, 교수님이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 그 원천에는 비트코인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투자에 뛰어들다 보니까 비트코인 때문에 생겨난 신조어, 뭐 새로운 풍경들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많은 게 그거죠. 뭐 가자 이렇게 가자, 얘기하잖아요. 네. 가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저 스포츠 같은 데서 응원하는 거잖아요. 예. 되게 익살스럽게 응원하는 그런 건데 네. 지금은 비트코인 이 그 저 시대는 어떠냐면 목표한 그 금액까지 꼭 올라가자. 올라가자. 뭐 이런 거죠. 한 뭐 2천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게 첫 번째는 이게 주문처럼 막 그렇게 사용되는 건 하는데 너무 예. 광풍처럼 몰려오니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비트코인 좀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트코인 좀비요? 예, 좀비하고 비트코인을 합친 건데요. 네. 늘 이게 시세가 자꾸 변하니까 사실 그 저 뭡니까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 그 모니터 앞에 그냥 앉아가지고 늘 보다 보면 밤을 예. 새는 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좀비처럼 됐다, 페인이 네, 된다. 페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얼마 전 보도하기도 했지만 한국의 이 비트코인 원화 결제 거래량이 그렇게 높다면서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달리 한국이 높은 이런 현상을 주목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독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는 데는 또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저 보니까 한국이 특히 유행에 민감한 것 같아요. 한번 뭐 다른 사람이 뭐 이거 한다 그러면 관심이 집중되면서 마치 쫙 파도 타기처럼 가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이제 심리 법칙으로는 레밍 효과라고 합니다. 레밍 네. 효과요. 네, 그 레밍이 이제 쥐 같은 건데요. 네. 이게 스칸디네비아에 사는 설치류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번식력이 엄청나요. 네. 그러니까 한번 그 생기면 쫙 퍼지고요. 그래서 마치 그 저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휩쓸려서 확 몰려가는 행동을 말할 때 레밍 효과 또는 레밍 신드롬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 뭐냐면 이게 맹목적인 집단 행동을 좀 비판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서 그 지도자를 쫙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지도자가 잘못 가면은 전체가 호수나 바다에 빠져 죽는 경우도 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유행으로만 보기에는 워낙 또 유행이라는 게 작은 유행, 큰 유행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열풍을 유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걸 뭐 다른 이유로 또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약간 좀 한국 문화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한국 문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되게 적게 투자해서 큰 이익을 보는 거 이런 아. 거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자기가 투자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게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많이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이걸 투자를 하면 반드시 오를 거야. 그러니까 오르는 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네, 소위 대박이라고 하죠. 그렇죠. 대박 나기를 바라는 그런 건데 이런 네. 걸 심리학에서 저희 봤을 때는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라든지 또는 확증 편향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신념과 일치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평가절하하는 그런 네. 경향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한국인 특유의 여러분 잘 아시지만 빨리빨리 그런 문화 있잖아요. 맞아요. 이 비트코인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결과가 빨리 나와요. 금방금방 그래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건 조금 생각해 볼 건데 사실은 이제 소위 그때 한때 흑수저라든지 금수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층 간의 이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흑수저 탈출법 그런 거에서 서민들 중에서 일부 그거를 마치 하나의 어떤 희망처럼 예.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겠고요. 네. 또 젊은 세대가 특히 이 비트코인 광풍에 주로 많이 관여되는데 아무래도 인터넷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아무래도 싶습니다. 좀 네. 그런 게 있겠죠. 예. 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심리라던가 아니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런 가격들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들 이런 것들이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비트코인의 자본이나 관심들이 쏠리다 보니 여러 범죄의 타깃이 되기도 하고요. 거래소 해킹 같은 이런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은 심신이 피폐해집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좀비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회사 있어도
있어도 마음은 지금 늘 그 저기 휴대폰에 가 내수매도 있겠죠. 가 있으니까 네. 몰래 그걸 봐야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오른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닌 것이 뭐냐면 오르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난 이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 있나? 잠깐 이걸 오르니까 한 달 월급 벌었는데 예. 그러니까 일에 집중이 안 되는 네. 일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그게 오르면 또 그렇다 치고 폭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치 자기 돈 다 나간 것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이 훨씬 더 심해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맛도 또 안 나는 거죠. 이래저래 일할 맛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심신이 피폐한 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겠어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심신이 피폐한 페인, 네. 비트코인 페인이 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거죠. 근데 돈을 벌려면은 이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흑수저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이걸 이제 계속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그냥 단정할 게 아니라 이걸 투자의 수단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건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생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비트코인이 작동되는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은 상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투기가 아닌 투자로 유도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일종의 마치 뭐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단타치기 이런 네.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너무 좀비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어떤 자기가 투자를 한다면 자기가 투자해놓고 한동안 앱을 지워버린다든지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한다든지 조금 장거리로 이렇게 일종의 멀리 보고 투자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걸 할 때는 돈을 버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월급을 하면 사실 사회에도 기여하고 자기가 성장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너무 충격요법 같은 것만 이렇게 제시해서 마치 네. 그거를 이렇게 도박적으로 몰아가지보다는 네. 제 생각에는 투자자의 권익 보호라든지 어떻게 하면 더 건전한 이런 투자로 유도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이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은 부를 창출하는 수단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자본의 늪에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